특히 상당 부분에 이렇게 애드센스 광고가 연달아 탑재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정책 위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애드센스 광고 하나를 스킨 편집을 통해서 맨 상단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 광고가 블로그 이름보다 상위에 있으면 조금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블로그 안내 탭 밑으로 그리고 제목 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스테이징 사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스테이징 사이트를 이용하면 워드프레스의 복사 사이트가 생성이 돼서 그 복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FTP 뿐만 아니라 쉘에서 DB까지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카페24 500원짜리 워드프레스 호스팅입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초과되어서 사이트가 멈추는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트래픽 리셋 요금이 250원입니다. 트래픽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줘서 처음부터 다시 0부터 시작해서 80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셋 요금이 250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SSH, FTP 다 지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드센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관련된 영상을 올렸고요. 이 영상들 중에는 챗GPT와 관련된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챗GPT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로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과 노하우에 관계된 영상들도 보여드렸고요. 최근에는 워드프레스 선택과 워드프레스 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정해서 전해드리는 영상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선택할 때 초보자 입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유익했다고 또 많은 감사의 표현을 주셨던 영상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입문자 초보자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워드프레스로 이전하고 고가의 2, 3만 원이 되는 워드프레스의 서버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영상 2개는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 밑에 영상 4개는요, 챗GPT로 워드프레스가 됐던, 티스토리가 됐던, 네이버 블로그가 됐던 챗GPT 고급 프롬프트 활용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5가지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 거냐면요, 티스토리 약관 변경 후에 카카오가 우리들만의 광고 영역을 침범하고 상단 영역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 연동된 백엔드 부분의 설정 변경은 우리가 확인은 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정책에 위반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광고 제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성 글들로 우리들의 해결책을 전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히 상당 부분에 이렇게 애드센스 광고가 연달아 탑재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정책 위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달아 광고를 단 게 아니라 우리가 위치한 광고는 이렇게 상단에 한 개의 광고가 있었는데 애드센스 광고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 하나를, 우리가 설정한 애드센스 광고 하나를 스킨 편집을 통해서 맨 상단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 광고가 블로그 이름보다 상위에 있으면 조금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블로그 안내 탭 밑으로 그리고 제목 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연달아 나오는 광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광고 코드가 있잖아요. 수동 광고 코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블로그 내용을 수정하면은 수동 광고 부분 넣었던 부분들은 코드가 깨질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광고 넣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광고 설정을 해 주셔야지 정상 작동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광고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지금 다 깨졌죠? 그냥 예시로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광고가 있고 이 광고 상단 영역에 카카오가 상단 배치한 광고가 뜨겠죠. 그럼 이렇게 2개의 광고가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본문 상단 이 부위에 광고를 넣지 마시고요, 요 제목 위에 광고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목 위에 광고가 나오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광고는 여기에 뜨고 애드센스 광고는 여기에 뜨겠죠. 지금은 자동 광고에서 애드센스 광고가 상단 영역에 아직 노출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금 보이는 이 2가지 광고는요, 자동 광고 영역에서 노출된 광고입니다. 지금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내용에 이 이미지 제가 2개 넣은 거에는 여기에 어떠한 저의 수동 광고 코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2개가 나왔죠? 그러면 애드센스의 자동 광고 영역입니다.
이렇게 자동 광고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오버레이 광고 형식은 그림처럼 초보자의 문자분들은요, 이렇게 자동 광고 영역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체크하세요. 앵커 광고라고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레일 광고라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배너 광고, 페이지 기본 콘텐츠 내에 게재되는 배너 광고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 광고 같죠? 이 광고가 두 개가 연거푸 게재가 된 거고요. 또 종류는 다르지만 멀티플렉스 광고가 이렇게 자동 광고로 연기가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광고 게재 제한이 반복되거나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면요, 여러분이 승인받았던 모든 블로그와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연달아서 나오는 광고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즉, 연달아서 나오는 상당 광고 부분만이라도 먼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회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킨 편집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꾸미기 부분에 스킨 변경, 스킨 편집이 있잖아요. 자, 스킨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HTML 편집이 있죠. HTML 편집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HTML 편집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용 블로그니까 그냥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한부자 오건익 님이 정보 나눔을 해주셨던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코드는 뭐냐면요, 광고 게재 제한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클릭이라든지 혹은 연달아 애드센스 광고 영역을 클릭했었을 때 광고 제한이 걸리는 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주는 코드입니다. 5번 연속으로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했었을 때 그 IP에 대한 내용을 차단해주는 건데요. 사실 근본적인 차단은 백엔드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한부자 오건익 님이 이 나눔 공유를 해주셨는지 그 링크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초보자 입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한부자 오건익 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가의 의도적인 부정 클릭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광고를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 영역에 들어오시면 이 권장 디스플레이 광고 보이시죠? 바로 이 광고입니다. 광고 코드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광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 코드를 가져오셔서 저는 224라인 정도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단 영역, 바로 블로그와 카테고리 탭 아래에 그리고 제목 위에 이렇게 애드센스 광고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연달아 나오는 상단 광고 문제로 광고 제한을 받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해방이 되겠죠. 보시면 뿐만 아니라 블로그 홈 맨 위에도 이렇게 광고 영역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편집 모드에서 아까 광고를 넣었던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버디 태그 아래에 해당 광고 영역을 삽입해 주셔도 됩니다. 코드 생성기를 클릭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코드 생성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 수정을 눌러서 이 화면이 나왔습니다. 복사하기를 눌러서 여기 스니펫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겁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코드 가져오기죠. 여러분들이 애드센스에서 광고 영역을 클릭하면 여기 광고에서 광고 단위 기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성한 다양한 광고 단위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여기 수정 모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 그럼 이 코드를 복사한 후에 HTML 스킨 편집 이렇게 바디 영역에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광고가 맨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쁘지 않게 세팅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는요, 여러 번 중간중간에 넣어보는 겁니다. 여러 번 중간중간에 넣어보면은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쪽에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보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위 도메인, 즉 티스토리 블로그의 개인 도메인을 연결한 aaa.tstoryblog.com이라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aaa.com이라는 개인 도메인을 연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위 도메인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aaa.com 앞에 insight.aaa.com review.aaa.com 뭐 이런 식으로 애드센스를 연결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전처럼 애드센스 관리자에서 사이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애드센스가 연결이 되어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 설정 영역에서 애드센스 부분을 연결한 후에 사용하시거든요. 애드센스 관리 영역에서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 설정, 애드센스 관리 영역에서 광고 설정 영역을 설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광고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상단을 키면 여러분들이 이 상단에 광고를 달았는데 전체 자동 광고에 이게 또 ON이 되면은 광고가 겹칠 수 있잖아요. 더욱이 애드센스 자체에 자동 광고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거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애드센스 광고 설정 미리 보기에도 이렇게 자동 광고 설정한 부분과 여기에 애드센스에도 자동 광고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티스토리 애드센스 영역에도 또 자동 광고가 설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얼마든지 중복 광고들이 겹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특히 상단 부분은 광고를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광고가 하단에 달릴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또 다시 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상단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상단 광고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부재 오건행님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 광고 게재 제한 코드를 나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애드센스 무효 트래픽 방지 코드 나눠 주시거든요. 그래서 방지 코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캐시트리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신 후에 이 코드 받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이 스크립트 코드가 무료 나눔해 주신 코드입니다. 그러면 광고 게재 제한에 문제가 되는 의도적인 부정 클릭이라든지 또 악의적인 클릭들을 최소한으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한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단 광고 중복으로 인해서 광고 제한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킨 편집과 그리고 의도적인 부정 클릭으로 인해서 광고 게재 제한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클릭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영상 이어서 워드프레스 기본 설치를 하고 또 워드프레스의 각각 메뉴별, 탭별 기능들을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디자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블로그 글 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비즈 뉴스 교육용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